이 검사는 대장암에 대한 선별 검사이나 용종과 종양에서 발생되는 출혈은 간헐적이어서 현재 검사상으로는 음성이라고 해서 질환이 없다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향후에 체중 감소가 있거나 또 대변 붉기가 변화됐거나 이런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꼭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검사라는 게 항상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1차 검사에서 모든 고비용의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분별, 자멸, 반응 검사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위암과 관련된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하셨죠. 그래서 약간 염증이 있다라고 나오셨어요. 염증.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는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 이게 이제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혹시 신트림, 속쓰림, 가슴앓이, 만성 기침, 목 부위의 이물감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과식하는 거, 또 밤에 먹는 거, 또 지방 식사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상 만성적인 위의 염증으로 인해서 위 점막 조직이 얇게 위축된 소견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 후에 지금은 이제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후에 내시경 검사를 이제 또 한번 받으시라는 거고요. 또 내시경 검사상 만성 표재성 위염, 약간 염증 소견이 있는데 치료할 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피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음주, 흡연, 뭐 커피라든가 소염 진통제, 스트레스 및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망 처방전. 그래서 선생님 체중이 조금 키에 오버되셨나 봐요. 그래서 과체중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보통 25 미만이 정상인데 25 이상으로 나오면 과체중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체중이 조금 높게 나왔다 그랬고 복부 비만은 가지고 있지 않다. 네, 복부 비만은 괜찮고요. 체중이 조금 오버됐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는 현재 체중으로는 이런 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심내 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에서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체중. 그래서 향후에 1차적으로 5%까지만 체중을 낮추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 체중을 77kg, 또 달성 기간은 3개월 내에. 그래서 매달 1kg씩만 좀 감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고요. 또 식사량을 좀 줄이세요. 또 간식과 야식을 줄이시고요. 또 외식과 패스트푸드를 줄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은 이제 0.7배. 예, 그래서 평균 대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향후 10년 후에는 보통 70세 남성 평균이 16.6%래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11.6%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위험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내혈관 나이는 63세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는 건강 관련 요인 알아보기. 그래서 체중, 허리둘레. 그래서 현재 상태, 목표 상태. 그래서 체중은 조금 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허리 둘레는 이제 향후에도 90 미만이면 되겠다. 90cm 미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은 현재 상태 0이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능한 한 5회,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이제는 운동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압은 지금 132에 75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고혈압은 아닌데 120에 80 미만 아주 이상적인 거를 이제 권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흡연은 뭐 비흡연, 음주도 비음주 뭐 이상이 없고요. 공복 혈당이 105가 나오셨어요. 근데 기준이 100이다 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콜레스테롤은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괜찮고요. 네. 그래서 향후 10년 이내 심내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현재 상태 대비해서 네, 7.6%라는 거. 그리고 심내혈관 나이가 58세. 그래서 결과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강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 종합소견은 B 경계성이고 일반 질환 의심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심 질환은 양측 청력이 저하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청력 검사가 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는 신체 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해서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혈압 체크를 꾸준히 하고 유산소 운동, 저염 식사, 그러니까 싱겁게 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공복 혈당이 아까 조금 경계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운동,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고요. 또 소변 검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결과가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단백뇨가 조금 관찰됐나 봐요. 단백뇨.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소변에 단백질이 조금 나왔다는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격렬한 운동이라든가 뭐 기립선 단백뇨, 발열 이런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정상적인 소변에서도. 네. 그래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만 관리를 주의하세요.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종전에 또 현재 이렇게 나왔는데 종전에 이렇게 낭종이 이렇게 있었다. 또 지방간도 가볍게 있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나 봐요. 심장에 1cm 정도의 또 지방간 이런 것들이 조금 소견이 있었다는 거죠. 또 갑상선 초음파 검사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작은 주머니가 양쪽에 있었다. 그 다음에 전립선도 조금 비대졌네요. 23cc에서 31cc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노년에 많이 나타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계층 및 혈압 검사, 또 시력, 안저 안압 검사에서는 시력만 측정하셨어요. 안저 안압 검사는 없었고요. 청력 검사에서는 1000Hz에서 검사를 했는데 45, 50이 나왔어요. 수치가. 이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25dB 정도가 이제 정상으로 보나 봐요. 근데 이제는 40dB 이상
큰 소리만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좀 노인성 난청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되는 거죠. 네. 또 빈혈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왔고요. 이제 다양한 혈액 검사에서도 이렇게 정상이 나왔어요. 정상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도 이렇게 감염 검사에서도 이제 음성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소변 검사에서는 요단백 아까 나왔죠. 요단백이랑 또 케톤이라는 거 이런 게 높은 치로 나왔는데 그냥 약간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병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 검사상 케톤 그래서 요거는 당뇨병이라든가 기아 절식 또 운동 외상 대수술 반려 등에서 이렇게 정상 소변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확히 확인하려면 이제 차후에 이제 한 번 더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 단백도 이제 약간 양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진짜 이상이 있으면 이제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거를 의심할 수 있는데 간혹 이렇게 발열이라든가 외상 이런 경우에도 또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상 소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1개월 후에 재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장 기능 검사에서 이렇게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신장에서 이제 배설이 돼야 되는데 혈액 검사에서 조금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요 비율에서 조금 높은 치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별한 의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경미하게 높게 나왔다. 원래 이제는 10에서 20%인데 이제 25%가 나왔다는 거는 종전이고 현재는 21%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췌장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왔고요. 통풍이라든가 염증 반응 검사에서도 우리가 통풍, 류마티스, 염증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대사 및 심혈관 검사에서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조금. 그 다음에 또 LDL 콜레스테롤도 약간 높게 나왔다. 그래서 전과 비교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올라갔고 또 7이라는 숫자 정도가 조금 올라갔네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종전에 의해 높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40mg 미만의 HDL 콜레스테롤 흡연, 나이, 심혈관 가족 질환의 가족력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라는 거죠. 해당하거나 당뇨시 약물 요법이 필요하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래서 글쎄 이제 조금 높은데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뭐 글쎄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검사에서도 이제는 정상 수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조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3개월 후에 한번 재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또 간 기능 검사에서도 이제는 뭐 이렇게 여기 항상 이렇게 정상 수치가 나와 있죠. 정상 수치랑 이게 과거
2년 전이네요. 2년 전 수치랑 2년 후 지금 현재 수치가 나왔는데, 그래서 총 빌리루빈이라는 거, 또 간접 빌리루빈, 요게 이제는 1.2까지가 정상인데 1.3이 나왔고요. 0.7인데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정상치를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통 혈액이 3개월 있다가 이제는 분해가 되잖아요. 일종의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대사산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혈액 속에 조금 높게 나온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염 표지자 검사. 그래서 B형 간염 검사를 하셨네요. 근데 이제는 둘 다 항체도 없고 항원도 없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마지막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정상을 얘기하죠. 정상.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A라고 판정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부분에 정상입니다. 그리고 B라고 나오면 임상적 의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벗어났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또 C는 조금 이렇게 경과 관찰을 해라.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가 정상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3개월 후에 한번 체크해 봤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E는 상담, 확인 검사가 꼭 필요하고, 또 T는 치료를 해야 된다. 또 F는 불완전 검사.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했을 때랑 이런 ABC 이런 기준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검사 결과마다 사후관리 구분이 달리 나왔네요. 그래서 간기능 간염 검사는 이제 정상 소견으로 나왔고요. 지질대사 및 심혈관 검사는 아까 이제는 수치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2로 나왔어요. 이제 상담이나 확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당뇨 검사도 수치가 조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 또 신장 기능 검사는 임상적인 의의가 없다. 아까 이제는 뭐 BUN이랑 크레아틴 요 비율이 조금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임상적인 의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 통풍, 종양 지표, 또 혈액, 감염 다 A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 또 소변 검사에서는 1개월 후에 한번 체크해봐라. 아까 요단백이 나왔잖아요. 요단백이랑 또 뭐가 하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 체질량 지수 우리가 25까지가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조금 높게 나왔었죠. 그랬는데 이제 B로 의의는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체중만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혈압이 또 정상범위에요. 근데도 3개월에 한번 경과 관찰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혈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력 검사가 아까 좀 많이 높게 나왔죠. 청력 검사. 그래서 확인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노인성 난청이라는 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우리가 보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랑 흉부 엑세손 검사에서는 이제 A로 나오셨어요. 정상이고, 또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C로 나왔네요. 아까 1년 후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이렇게 했고요. 갑상선 검사도 큰 의미가 없고,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서는 아까 조금 이렇게 비대해졌죠. 그래서 C로 나왔어요. 그래서 1년 후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또 위도 아까 염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고, 네.
CT 검사 A로 나왔고요. 예, 그래서 A는 우리가 2년 후에 그 정기적으로 또 검사하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C나 E, C2로 나온 거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는 지질대사 심혈관 검사, C는 당뇨, 또 소변, 혈압, 또 복부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위검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청력 검사 2, 요거는 상담 확인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치를 보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미리 많이 꼼꼼히 보질 않아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아주 젊은 날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A, B, C, D까지만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세부는 다 돼 있고요. 그대로만 실천하셔도 건강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정병원 선생님부터 아니면 또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질문 사항이라든가 또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담맘 테라피 선생님 먼저 손 드셨네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까 그 건강검진 같이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앞에 부분에 그 치병 검사하면서 변의 굵기를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는 거를 함께 읽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굵기의 변화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적인 변은 바나나 굵기 정도? 그게 사람마다 항상 바나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고구마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바나나가 오래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러지 않나요? 항상 똑같아야지 건강한 건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변에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소식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은 변의 양도 적고 변 굵기도 가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평상시보다 변의 굵기가 변화가 가늘어지거나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질병을 의심한다는 게.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정병원 선생님. 예, 저는 3년 전인가 해서 시력 때문에 전대에서 그걸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노안도 아니고 뭐 치료할 단계도 아니다고 중간 정도에 있다고 귀가 안 들리면 그걸 사용하지만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또 그 외의 부분에서는 별다른 것은 제가 겪은 것은 별로 없고요. 제가 돌아다닐 때 보면은 자동차 트럭에서 자동차를 세게 몰면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게 주위에 그런 소들이 굉장히 크게 들렸기 때문에 제 귀에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죽였는가도 모르겠고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일하고 관계가 된 일이라 그런 것이고 또 그 외의 부분은 제가 조심하려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입니다. 네.
아마 그 농사를 하시면서도 농기계 그 오랫동안 노출로 인해서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청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뭐 큰 지장은 없으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추후에 그냥 관찰하는 정도로 예, 예. 지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태진 선생님. 예. 우리 전명훈 선생님은 아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뭔가든지. 근데 저는 좀 이게 현대의학이나 현대의학하고는 좀 상의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아까 누가 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이 이게 똥이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원도 산뜰하게 있으면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불을 떼고 숯을 밑에 깔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생적이더라고요. 근데 똥도 이렇게 가둬놓으면 냄새가 나지 자연 생태에서는 냄새가 나 자연 분해가 되니까 이제 자연 분해가 되니까 오히려 깨끗한 거죠, 위생적으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지사핀맘 말씀하신 게 고구마가 1, 1하고 그 절반에 2 이제 빨리 이제 배출하는 게 건강 요건이고 저희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산자락에 있을 때는 사실 거기는 그냥 자연 생태적인 거니까 그냥 산에 올라서 이 배를 보는데 그 휴지가 필요 없어요. 휴지를 해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도시로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 와서 생각하면은 그 고구마 1, 2가 그냥 손가락 같기만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데는 서울서는 뭐 수세식이나 이제 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최배정 가능하게 컸고 이제 말린데 술을 이제 뽀얀주 막걸리를 이제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막걸리를 먹이면 장 분해가 되는지 좀 기분이 업되고 아까 산행수처럼 그 괜히 1, 2 이렇게 하면 끝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안 먹으면은 이제 저 생활이 좀 뭐 고기도 먹고 육식도 뭐 잡다하게 도시에서는 먹으니까 약간 손가락 크기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영 선생님 건강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경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전병원 대표님 굉장히 자세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검사했는데 그만큼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 간단한 것 같았었어요. 아마 추가 비용을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때 저보고 추가 비용, 했습니다. 그쵸. 어. 얼마 주셨어요? 저희 조합원들 한해서는 2년마다 이런 정도로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러셨구나. 올해 농협에서 네, 건강검진센터하고 계약해서 이런 조건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해갖고 전체 조합원 절반이 네. 가서 검진하고 또 좋네요. 관광버스 배달하고요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음. 진행합니다. 네. 매년요. 그런데 네.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짝수 올수로 해서. 네. 한 번씩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뒤늦게 이제 하려다가 하려니까는 벌써 피 검사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는 작년 12월 달에 했거든요. 12월 달에 했는데 올해 또 새로 또 검사 또 받아야 돼요. 작년에 안 했을 때는 제가 연계해서 작년에 이제 급하게 했는 거고 올해 또 새로 받아야 되는데 저는 특별하게 검사했을 때 특별하게 나쁜 거는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다 거의 정상으로 나왔는데 이제 간기능 수치가 그게 이제 약간 높다고 나왔더라고요. 약간 이제 많이 높은 건 아니고 약간 높으니까 약물 복용할 때라든가 뭐 요럴 때 이제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나왔는 거고 특별하게 이제 뭐 옛날에 근데 간염 검사는 한 번 하면은 계속 항체가 한 번 생기면은 계속 생기는 건가요?
B형 감염. 그렇죠. 항체. 한번 항체가 생겼으면 네네. 제가 알기로는 평생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근데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방접종을 해서 네네. 나중에 항체 검사를 해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항체가 생겼는데 이제 간 기능 수치가 약간 높다고 나왔길래 이제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 갖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상시에 조금 피로가 누적되거나 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네, 왜냐하면 간이라는 게 그런 예. 어떤 무리하거나 이러면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 제 생각에는 이제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으셔도, 예. 그러니까 간 기능 수치가 높다는 게 간에 염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 제가 후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 거. 네네네. 원래 또 다시 또 해서 비교를 할 건데 안 그래도 제가 좀 되게 피곤을 하면은요 이게 막 온몸이 다 아프고 이 있잖아요. 이제 이 잇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뭐 욱신욱신 쑤시고 그래서 저 한 번씩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지가 작년부터 이제 몸만 피곤하면 잇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 치과에 갔을 때는 잇몸에 뭐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다 검사해도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몸이 안 피곤하면은 또 이 아프던 이 잇몸이 또 싹 안 사라져요. 그래서 그 오븐에 또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이 피곤이 또 쌓여서 그런가 계속 잇몸이 아프고 막 이게 몸이 막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 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잠만 자고 피곤해갖고 계속 잠만 자고 하니까 몸이 조금 이제 풀리더라고요. 풀리고 오늘도 이제 사실은 나가야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계속 이제 자고 조금 전에 일어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이제 일도 좀 하고 했는데 이게 원래 공윤수 원장님 이 몸이 피곤하면 잇몸도 그렇게 아픈 건가요? 몸이 피곤해도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픈 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피곤하면 예, 잇몸이 아파요. 잇몸이 그래서 아프고 막 잇몸이 저희가 약한 게 아닐까. 저는 아니면 각자 그 취약한 부분으로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거기 꼭 질환이 있어가 아니라 나 피곤해. 나 좀 쉬어줄래? 그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자고 오늘도 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잇몸이 지금 많이 이게 나아졌거든요. 많이 나아졌고 좀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지고 이게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최미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더라고. 근데 치과에서도 아무 그런 해결책을 못 내주더라고요. 그냥 이제 몸만 안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운동도 지난주에는 운동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하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좀 쉬고 그랬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이 건강 검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제 가서 비교를 했거든요. 지금 비교를 하니까 크게 이제 그한 거는 없어요. 그한 건 없고 제 심혈관 나이는 지금 53세로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럼? 예, 이제 적게 나왔죠. 심혈관 나이는 51세로 좀 좋게 나왔고. 나온 거죠, 뭐. 예. 그래서 향후 10년 이내에 심내 혈관 질환이 발생한 확률이
현저하게 뭐 이제 예예 그거는 이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낫다는 예예예. 거죠. 그 제가 운동을 좀 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그런지 제가 항상 아니, 원래 그러니까 네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 그거 천천히 지진 이런 그러니까 수치가 그게 안 나왔어요. 고지혈증이 지난번에는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이상 없이 정상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게 참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큰 이상은 없으니까 제가 뭐 운동만 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요. 그 대변에 암 조직이 있으면 대장에 이제는 대장이 통로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변이 가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 변의 붉기보다 너무 가늘어지거나 변화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는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는 장필수 선생님? 네. 장필규 선생님 필수. 저 얘기하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오늘 소비기한이랑 유통기한 요거 이제는 새로 생긴 개념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또 오늘 그거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준비해 오셨는데. 네네네. 일단 뭐 건강에 대한 거는 저는 지금 저도 뭐 매년 2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요. B 정도 이렇게 나와요. B 네, 전체적으로. 네. 네. 그리고 허리가 이제 비만기가 좀 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홀수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상반기에 가서 좀 받으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항상 하반기에 가서 하는데 상반기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가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준비한 거를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시민대학에서 유통기한이 아니고 이제는 소비기한입니다라고 하는 강의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식품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가서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소비기한이라는 말을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식품 쪽에 요즘에 이런 그 유통기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 해서 이제 강의를 가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냥 저는 들었는데 시작 시간은 이런 거는 정확히는 그렇죠. 몰랐죠. 그래서 저도 이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된다는 건 처음 얘기를 들었고요. 올해는 이게 이제 계도 기간이에요. 1년 동안 계몽을 해서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하고 동시에 표기를 할 수 있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소비기한으로 이제 바꾸는 거로 이제 하는 그런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한 안내, 우리가 식품 안전 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요일날 앱 시간에 제가 이거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식품 안전 나라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은 상당한 식품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지금 식품 안전 나라에 들어가서 이 홍보 자료들을 다 뽑은 건데, 그 전에 이제 이게 왜 소비기한으로 이제 바뀌느냐라고 하는 취지는, 지금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업자 중심의 어떤 그 유통기한 설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보관 방법이라든지 냉장 시스템, 이런 냉장 물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후방 산업들이 이제 레벨업이 돼가지고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 기한을 표시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정부의 이제 시책이죠. 그래서 소비 기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그 소비 기한이 표시된 그러한 그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제 표시제이고 그 다음에 식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품질 안전 한계 기간. 이건 뭐냐면은 품질이 이 기간을 넘었으면은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에요. 언제까지. 그거를 식품 안전 한계 기간의 80에서 90% 정도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소비 기한이에요. 상대적으로 유통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에서 70%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통 기한이 60이라고 하면은 이 소비 기한은 80 정도에서 이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둔다는 얘기죠. 밑에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10일이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은 유통기한은 6일 정도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기한은 8일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한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마트나 이런 뭐 대형 마트나 동네 슈퍼에 가더라도 이렇게 소비기한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를 아직까지는 좀 보시지 못해서 대부분 유통기한으로만 적혔을 거예요. 이제 유심히 보시면은 소비기한으로 이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때는 이제 바뀌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가 이제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품질이 변화를 시작하는 품질 한계 이제 기준이죠. 요걸 이제 10으로 봤을 때 유통기한은 여기 6에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은 6. 그 다음에 소비기한은 8에다가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 정부에서 이걸 시행하는 그 취지는 어떤 소비자 위주의 어떤 그 유통기한을 설정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게 ESG 경영 측면에서는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대부분 주부들은 어떡합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버리잖아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뭐 유통기한 지나도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요즘에 뭐 신세대 젊은이라든지 주부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아예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버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연간 그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을 수 있는 품목인데 버려지는 것들이 연간 한 8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조에 가까운 그러한 그 귀중한 식재료들, 식품들이 폐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한 그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손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번에 이제 조금 이제 소비 기한으로 설정을 해서 요만큼의 이제 6에서 8로 올리기 때문에 식품 폐기물을 감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는 연간 이게 8,600억 원, 그 다음에 10년간 정도면은 이게 7조 3천억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올해 이제 계도 기간을 통해서 소비 기한으로 바꾼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지금 냉장에 유통되는 흰우유 있지 않습니까? 흰우유는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아직은 대형 마트라든가 일반 마트를 봤을 때도 이게 준수율이 70%가 안 넘는다 그래요. 이 퍼펙트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이 등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유제품의 경우는 특히 우유의 경우는 이거를 2031년부터 유예 기간을 좀 길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2031년부터 이거 시행한다고 지금 공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 둘 다 활용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이제 LA 갈비인가요? 그걸 이제 산다고 갔는데, LA 갈비가 아니고 그 국거리에 누가 생일이어가지고 이게 호주산 국거리 소고기죠. 근데 유통기한이 제가 2월 28일 날 가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고기를 샀는데 찍혀 있는 게
40% 세일을 찍혀 있더라고요. 40% 세일. 근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딱 하루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하루 남았다. 그때 당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막 40%, 50% 세일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대부분 알뜰한 주부들은 그거 그냥 사가거든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걸 이제 사갖고 왔는데 그런 경우에 뭐 냉장 보관만 철저히 지키면 이제 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소비 기한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크기, 용량별, 포장지의 소진 시기가 달라 어떤 것은 소비 기한, 어떤 것은 유통 기한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 이제 1년 동안은. 그 다음에 기존의 유통 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 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또 그 병행해서 이제 그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한이 지났다면 먹지 마세요. 이런 표현인데요. 어떤 유통기한, 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한 이 소비기간까지 넘었다 그러면은 가급적인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한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한 섭취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일반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냉장이다, 냉동이다, 뭐 실온제품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냉장은 0도에서 10도까지죠. 냉동은 18도씨 이하예요. 실온은 35도까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형 유통에서 물건을 사러 갈 때 저도 이제 가끔 뭐를 이제 찾으러 가는데 그게 이제 실온 제품인 걸 모르고 이 냉장, 냉동 매대에서 한참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그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한참 돌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판촉 여사님한테 그때 아마 소스를 이제 갈비 소고기 양념인가요? 그거를 이제 냉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판촉 여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소스류는 실온 제품이기 때문에 저 실온 매대에 가서 사십시오 해가지고 반대편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소스류가 이제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식품을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시간 지나면 이런 개념들이 또 이제 아주 다 까먹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량을 구매해서 신속히 섭취해야 됩니다. 이게 뭐 냉장고 파먹기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습관적으로 좀 지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고 실제로는 이제 제가 김치 공장이나 식품 쪽에 뭐 사료는 이제 동물 식품이기 때문에 사료에서 한 10년, 그다음에 김치 공장에서 한 10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김치 쪽에 근무하면서 제가 HACCP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 안전 위험 요소 관리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핫셉 제품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김치에 이제 도입을 할 때 가서 이제 핫셉 팀장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받은 교육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딱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 식품이라고 하는 건 뭐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99번 잘했어도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은 크레임이 걸리고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특히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 서울우유와 같은 그 유키 히로시인가요? 라고 하는 유제품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100년 정도의 어떤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유명한 우유 회사였었는데 이게 유통기한 이 크레임 때문에 100년 기업이 문을 닫은 경우가 있어요.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뭐 기생충 파동이다 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2005년도인가요? 중국산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핫셉 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1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99잖아요. 100-1은 산술적으로 99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핫셉 등식은 100-1은 0이에요. 0. 제로예요. 이 99번 안전한 식품이 나왔다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어떤 유통기한 뭐 문제라든지 냉장물류의 문제라든지 공급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100% 생산자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공장들이 참 그 식품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오너가 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그게 없으면은 이게 식품이 뭐 마진이 이게 1% 2%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거하고 뭐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고생은 직사게 하고 뭐 이익은 하나도 안 나고 김치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뭐 이 적자가 났던 그러한 이제 품목이니까요.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제 김치가 이제 뭐 세계적인 식품으로 지금 발돋움을 한 건데 하여튼 그 식품의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식품에 근무했을 때도 상당히 뭐 현장에서는 거의 이제 반도체 수준의 어떤 그 위생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뭐 에어 샤워 다 거치고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잖아요. 과거는 유통기간이었고 앞으로는 소비기간인데 소비기한. 네. 근데 유통기간은 좀 기간이 길고 짧고. 소비기간은 여기까지만 소비해라. 이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저는 과거의 음식도요. 우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먹어보고 제 느낌에 상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먹었어요. 네, 크게 문제 없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많이 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감사하고요. 네. 다담맘 테라피 선생님? 네. 네.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건강, 오늘 우리가 또 검진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눴는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올해가 8대인데요. 주변에서 또 이런 말도 해요. 이렇게 의료 쪽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를 또 뭐 법적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제 건강검진 하면서 챙기는 게 그게 뭐 나쁘진 않은 거라고 꼭꼭 챙겨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12월 말 정도 돼서 항상 검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네. 소비기한이 오늘 듣다 보니까 좀 더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최 선생님처럼 지나면 먹어도 된다, 뭐 먹어보고 괜찮으면 먹어도 된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지면서 진짜 소비기한이 지나면 이제는 먹으면 안 되겠다. 맞죠, 선생님? 그런 네. 걸로 원칙은 생각하는 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 먹을 수 있는 건데도 아깝게 버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조금 더 길게 잡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대표님, 표정지 웃음 좀 주세요. 웃음. 네? 남성분들이 표정이 굳어 있으면 무서워요. 건강검진 이야기하니까 저는 21년에 그때 건강검진 받은 거, 네네. 예, 그거 덕에 그때 그 종양 발견해서 예, 수술 잘 받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5년 모니터링 중인데, 예, 근데 6개월마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건강검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일단 처음에 이제 이상이 있다. 또 이제 문진할 때도 조금 이제 복부 느낌이 좀 안 좋기는 하다. 근데 뭐 특별한 건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였고, 근데, 검사한 거에서 발견, 일단, 대장 맨 안쪽까지, 저는 그 자리까지 검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쨌건,
그 소장하고 대장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어머. 예,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때 처음 발견한 거는 그 우리 보통 맹장이라고 부르는 게 실제 맹장을 맹장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는 그 충수돌기 있는 자리, 예, 그게 이제 부풀어 오른 거를 그 맹장 자리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밀 검사 더 들어가자. 그래서 더 들어가서 어이구 되게 크시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배에다 구멍 3개 뚫고, 예, 배꼽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기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행인 게 뭐 항암이나 이런 쪽 안 들어가도 된다. 되게 깔끔하다 생각보다. 그래서 잘 됐다. 원래는 열기 전까지는 이제 거기에서 되게 겁을 많이 줬거든요. 어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열었다가 바로 저기 할 수도 있다. 내지는 거기에서 조금 영역이 크면 뭐 소장과 대장을 그 아래쪽에서 양쪽으로 떼내고 이어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겁을 되게 줬어요. 그래서 완전 쫄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다행히 거기서 서울성모였는데 여기 터미널이 있는데, 예, 근데 되게 잘 저기 돼서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중간에 검사 이제 했던 때마다 괜찮다, 별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엔 그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뭐 보험 쪽에서는 그걸로 잡혀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근데 겁먹을 거 없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되게 깔끔한 거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주변에서 말 나올 때마다, 있는 거 해준다는데, 왜냐하면 그게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다른 타인에 대한 애정이기도 한 게, 어차피 우리가 다들 소소하게 낸 게 큰 병이 돼가지고, 내가 병을 키워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사회적 자산을 내가 깎아먹게 되는 것보다 조기에 얼른 발견해서 소소할 때 딱 그렇게 해결되는 게 가족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아니면 그냥 돈 문제로 봐서도 되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옆에 뭔 일 있다 그러면 아이고 받고 저기 하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좀 그러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그거고, 지난주에는 이제 좀 고생한 게 이쪽에 여기에 다래끼가 났던 게, 예, 지금은 좀 이제 작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 가끔 한 번씩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심심하면 한 번씩 그래서 딴 분들은 잇몸이 아프시 되는데 저는 너무 많이 피곤하고 막 이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하고 제가 보건위생 상태가 안 좋은 건지 해가지고 간혹 이게 생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렁저렁 넘어가서 근데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병원을 가나 안 가나 기간이 똑같은 거예요, 매번. 그리고 완전히 커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그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커지고, 농이 커져가지고, 소독한 바늘로 제가 터뜨리고 막 이러기까지도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가만 놔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선 넘으면 다시 가라앉고 그래서, 이거는, 왜 기간의 차이가 없나. 저는 조금 이제 그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루는 두통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저께 저녁에. 예. 근데 그 전에 식사한 거 조금 약간 과식은 한 정도는 있었는데, 이게 그 정도인가? 약간 싶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침까지 완전히 문제가 되면 그럼 병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안 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짝 덜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집안일 보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어쨌건 못 찾아서 좀 지금도 찜찜한 상태예요. 어떤 때 내가 이러는지 그거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왼쪽 이쪽 머리 뒤쪽, 왼쪽 머리 뒤쪽 이쪽이 찡하고 두통이 있고 그랬는데, 이쪽이 옛날에 이제 그 뇌졸중 저기 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건 기분이 좋지는 않은, 근데 지금은 괜찮은 약간 그런 상태고, 어제 근데 그저께 그랬는데
어제도 밤에 이제 잘 시간 정도 되니까 살짝 기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났는데 그 다음에 더 진도 안 나가고 예, 잘 자고 또 아침에 별일 없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저기 한 거는 제가 얼른 봐도 맨날 이 자세로 그냥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이어서 그 운동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등 중간에 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아무 저기도 없고. 근데 가끔 그 좀 자세 바르게 하려고 가슴 펴는 거 전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딱 편다고 할 때 이렇게 딱 하다가 찡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는데 등 중간이 이렇게 한번 찡 하는데 그거 하고 왼팔 이 부분이 살짝 저린 느낌하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살짝 있어서 전에 이제 그때 이야기해 주신 것대로 심장 쪽에 영향이 있나? 심혈관 쪽에 영향이 있나? 아니면 심장 쪽 저기가 있나? 요거 조금 한데 또 지금은 또 괜찮으니까 이제 집에서는 계속 오늘도 집사람이 교회에 가면서 2시까지 못 들어가니까 당신 혼자라도 그 산에 갔다 와라 그러는데 저는 낮잠 자는 쪽을 택해가지고 예, 잘 쉬고 일어났더니 지금은 또 기분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고 아까 그 장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예,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피부가 되게 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죠. 근데, 그때는 생각 못해서 제가 피부가 나빴나 보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식중독을 2번 알았어요. 앓은 거? 아니, 걸렸어요. 식중독을. 그것도 커서. 2번 걸렸었는데, 그때 피부에 일어난 상황하고 기억하고 있는 국민학교 때 그때 해가지고 치료받으러 다녔던 그때하고 피부 이 상태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식중독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식중독에서 2번 겪으면서 한 번은 그 야근하다가 식당 사무실 거기 냉장고에 있던 참치 잘못 먹어가지고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집에 있는 거 계란, 집에 이제 식탁 위에 있던 계란을 나중에 먹다가 한 번. 근데, 식중독이 있으면 바로 병원 튀어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때는 머뭇머뭇하다가 된통 고생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어렸을 때 이제 장남이고 맞이다 보니까 항상 그 음식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 클 때까지. 제 코도 안 믿는, 제 코하고 제 눈도 안 믿고, 그리고 그냥 그저 음식이 집에 있으면 먹고, 그리고 항상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판별을 할 줄을 모르는 거의 그 수준이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2번의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새는 신경을 많이 쓰죠. 뭐 하면 들여다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러는데 딸내미가 코가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생각 갖기 전까지는 애가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과민해? 왜 저거 하면 음식을 그냥 버려? 왜 저거 한다고 뭐 툴툴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정상이고 제가 약간 잘못 큰 거 이거였나 보다. 쟤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 상황 같은 거 안 만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이야기 들으면서 예, 떠올랐던 생각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드려요. 네. 공인수 원장님. 저는 오늘 2가지 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아까 이제 치아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냥 치료하는 방법하고 기본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린 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취약한 부분에서 나타나지는 게 보통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우리 눈하고 이 구강 내에서 보통 취약한 부분들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환자들을 진료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신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자분들하고 접근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치료하는 쪽으로 많이 다가가는데요. 일단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컨디션 좋거나 나쁘거나 잇몸이 아프다는 거는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됐든 안 좋아도 아프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일단 우리가 이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잇몸이 아프고 잇몸이 아프다는 부분이 이제 치아가 있는 부분이니까 뿌리 부분도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본래 이제 이 뿌리 부분이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평소에는 괜찮은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잇몸이 보통은 자기는 느껴지는 게 잇몸이지만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 찍고요. 우리가 이제 치석이 있는지 아니면은 잇몸 뿌리에 이제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만 일단은 체크만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있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이 부어있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이제 치석이나 잇몸의 염증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 씹을 때 씹기가 힘들다든지 또 아프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치아 뿌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뭐 대체적으로 찾아만 찾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조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놓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갱년기 장애가 있는 나이대 지금 다 그 나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문제들은 그냥 괜찮아요. 이상 없어요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본인한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호르몬 분비들이 갑자기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구강 내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돼 있는 나이고 그리고 영양 부족이라든지 호르몬 밸런스 균형이 깨짐으로 해서 구강 내 건조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이상이 없냐? 그게 이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그까지 신경을 써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뭐 상담이 이렇게 좀 되어지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는 대부분은 아이고 저 사람 성격이 예민하니까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병원에서도 이야기하고 말고 이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거기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경우에 호르몬제를 투입하고 있느냐 없느냐 갱년기 장애 있는 부분에 그런 걸 체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타민 같은 거 또 어떤 그런 영양소들 빈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전시킬 수 있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까지를 신경을 써주려면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런 문제는 있어서 그런 거는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호르몬 분비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쳐다보면 여자분들은 양치질도 너무 잘해요. 염증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 오는 거는 다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것도 있고 또 불규칙적인 수면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상담이라든지 대화가 사실은 많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저는 그쪽으로는 제가 사실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가까운 분들이나 또 아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는 제가 살펴드리는 편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정병훈 대표님 검사를 한 것 중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방법대로 하면 사실은 지금 문제는 일단은 생긴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고 지켜보자 하는 것 자체의 함정인데요. 아까 수치가 모든 게 다 하나로 모아져요. 기본적으로 신장 기능 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순환기 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인병 쪽에 경계치에 다가 있는 거예요. 전부 거의 다가.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는지, 더 나빠지지 않는지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약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습관이나 관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저는 제일 유의하게 본 게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신장에 요단백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요단백이 나오는 거는 지금 신장 결석이 아니라 신장의 초음파에서 1cm 정도 되는 혹이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유행 크레아티닌 해서 그 신장 기능 검사를 했는데 그게 좀 높은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립선 비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류들이 다 보면 그쪽으로 신장 기능 쪽은 전체적으로 다 약해져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LDL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리 둘레라든지 그 다음에 간 기능 중에서도 수치가 조금 높고 또 빌리루빈 수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것도 결국은 성인병 간 기능하고 다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당이 공복 시에 106이 나오는 게 그 전날 사실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실제로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렌즈 수치가 이제 조금 사람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실제로 106이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당 전 단계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3개월을 지켜보자가 아니고요. 당에 관련돼 있어서는 최소한 가시면 HbA1c라고 해서 당화혈색소 검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한 3개월 그 전에 3개월치에 대한 평균 혈당을 체크를 하는 검사인데 간단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원래 1차 검진에서 100 이상이 나오면 그 검사를 진행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이 일반적으로는 정상이라 치더라도 그거 자체가 당화혈색소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복 시에는 괜찮은데 특히 중요한 게 식후에 1시간 될 때, 2시간 될 때 혈당 피크가 올라가는 거 있어요. 당이 정상이 아니고 확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공복당은 거의 정상이거나 조금 높은데 실질적으로 식사하고 연관이 있어서 확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그 검사지를 가지고 가까운 내과에 가시면 요즘 뭐 기계들이 좋은 기계들이 있어서 금방 한 5분 10분 만에 체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딴 데 검사를 의뢰해서 한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번 추천은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신장 검사라든지 신장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혹이 커지는 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꾸 추적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백뇨 나오는 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체크를 하시는 게 하여튼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본 걸로는 제가 그렇고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이제 당하고 혈압하고 고지혈적 콜레스테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어차피 조정하는 중인데 저는 위에다가 뭐 수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맞추기를 목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검사 수치가 정상이나 어느 정도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약을 먹기 이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약을 먹는 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포스팅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 당뇨 환자죠.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제 공복당을 100m로 떨어뜨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서 지난 주간에는 이틀 동안 100m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쭉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정효 대표님은 지금 사실은 농사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 양은 많으시기는 해요. 많으시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의 이제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좀 식이라든지 이런 성인병 관련돼 있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이 건강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건강에 관련돼 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요.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3개월 동안 한 결과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헬스한다 그랬잖아요. 헬스하는데 이게 이제 3개월 한 결과거든요. 3개월 한 결과인데 뭐 다른 거는 보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볼 거는 없고 여기 밑에 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이제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체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 그 다음에 체지방률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요거 만 3개월이 지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안정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중도 전체적으로 한 1kg 정도가 늘었고요. 그러면서 골격근, 그러니까 근육량은 전체적으로 1kg 이상이 올라갔고, 그리고 체지방은 전체적으로 또 1kg 정도 빠진, 그러니까 그래프상 이렇게 이제 완전히 벌어지는 제일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졌고요. 제가 복부 지방이라든지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낮게 나왔죠. BMI 지수라든지 체지방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나왔고, 오히려 지금은 근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체중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조금 더 불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제가 특별히 절식을 하다 보니까 식이요법을 좀 과하게 사실은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많이 빠져서 그렇고, 제가 이제 키가 178이면서 몸무게가 66kg니까요. 제가 한 70kg까지는 지금 원래 안으로 그게 이제 근육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딱 3개월 되는 날이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검사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해서 오늘 마침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관련돼 있어서는 내가 얼마만큼 조금만 그러니까 방심하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나이고, 나이 자체가, 그리고 오히려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뭐 망가져도 한 번에 망가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딱 60 전후 해가지고가 제일 문제가, 그때 나빠질 뿐 한정없이 나빠질 수 있고, 그때 잘 지키면 결국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잔소리를 하거나 옆에서 누가 뭘 하더라도 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내 몸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싸고 먹고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내가 힘들지만 노력한 만큼 빠질 거는 빠지고 붙을 거는 붙고 그렇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될 때까지 하자는 생각으로, 무조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3개월 동안 꾸준하게 해서 지금은 이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또 건강하게 진료도 하고 또 나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공윤순 원장님처럼 모범이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래서 원장님 말씀이 맞죠. 조금은 더 주의해야 되는데, 정경 원장님 다 절박함이 있으면, 네? 사실 절박함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절박하잖아요. 당이나 혈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왔었고, 오랫동안 약을 먹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복이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사하는 분위기에서 다 같이 건강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좀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으시면 다음 주에 주제를 뭐로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뭐 주제 다루고 싶은 거 있으시면 두통이나 식중독 가지고 뭐요? 두통이나 식중독 뭐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두통과 식중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내가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죠. 두통의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두통과 식중독으로 우리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